가천대길병원 심장내과 조교수 장여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지 드렸듯이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원래는 끊는 방법 세 가지로 제목을 좀 드렸는데 조금 제목이 센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줄이는 방법 세 가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조언과 또 그런 끊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을 굉장히 환자분들이 끊고 싶어 하시잖아요. 중단하고 싶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재원과 한계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랑 같이 케이스를 하나 좀 보실게요. 환자, 실제 있었던 환자예요. 36세 남자 환자가 숨이 차다고 제 외래에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담배도 매일 한 갑씩 피시고, 혈압이 먼저 190에 120으로 굉장히 높죠. 정상 혈압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한 120에 80 정도가 정상 혈압이고, 이제 190에 120이면은 뭐 아주 초고혈압이 되겠습니다. 초고혈압이 되겠죠. 그래서 매일 담배도 한 갑씩 피시고 소주도 매일 한 병 들고, 키는 173이었는데 몸무게가 102kg나 되신대요. 102kg나 되시고, 그래서 BMI 가 이제 32로 높죠. 23 이상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과체중으로 보죠. 근데 어머니, 아버님 모두 심혈관 질환이 있었고, 당화혈색소 피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가 있어요. 8.8%였고, L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도 174로 굉장히 높았던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고혈압으로 이제 병원 가시면은 처음에 심전도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봤더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증상 장기 손상이라는 것을 보는 건데, 이게 심전도로 다른 걸 보는 것도 있지만 심장의 크기를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좌심실 비대라는 게 이제 의심되는 이제 그런 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고혈압이 새로 진단되었고, 그것에 의한 심비대가 의심이 된 상태였고, 고지혈증, 당뇨도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심장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이건 뭐 선생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보면 좌심실이 굉장히 비대하고 두꺼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있으면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심부전이 오고 수축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숨이 굉장히 차신 거예요. 고혈압에 의해서 심근이 손상을 받아서 이제 심부전이 오셨고, 또 추후에는 뇌경색 같은 게 올 확률도 굉장히 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했겠습니까? 혈압약을 이제 먼저 드렸겠죠. 그래서 고혈압 약물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생활치료, 체중 감량, 식이 조절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시작하고 환자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 지났을 때 보니까 혈압이 190, 120에서 120, 80까지 떨어지고, 이제 담배도 열심히 하셔서 끊으셨고, 술도 뭐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안 드신다고 하셨고, 몸무게가 무려 20kg나 빠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약물을 치료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약을 많이 이제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심전도를 해보니까 아까 이렇게 굉장히 여기 보면은 파형이 크죠.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인데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로 줄었어요. 이게 이제 심비대가 이제 줄어든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장이 이제 돌아왔다. 그래서 초음파를 해봤더니 여기 이렇게 두꺼웠던 심근이 이렇게 얇아져서 이제 굉장히 유연성 있는 심장으로 돌아와서 심부전도 없어지고 수축력도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가끔 숨이 가쁘게 쉬어지는데 심전도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하고 질문이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심전도 엑스레이 같은 것들은 이제 숨이 차거나 할 때 해보시면은 뭐 많은 정보는 아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정보를 줄 때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랑 같이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환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한 6개월 지나더니 운동 식이요법도 귀찮고 약도 많아서 먹기 싫고, 한 2알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는 의사로서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잘 설득하고 교육을 드려야 되는데 진료가 바빠서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이러다 약을 중단하고 안 올지 않을까 걱정을 했고, 대개는 젊은 환자분들이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환자의 운명은,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약간 뭐 어그로라 그러나요? 그런 걸 좀 선생님들이 관심을 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케이스를 먼저 준비했어요. 환자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지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여기 PD님이 자기 PR을 좀 하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 이름은 장영우라고 하고 가천대길병원 심장내과 조교수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아직 제가 젊기 때문에 뭐 건늙어 보이지만 게 젊습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심방세동, 폐고혈압 다 보고 이제 가천 의대에서 이제 박사까지 하였고 미국 스탠포드에 가서 1년 반 정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학회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원래는 이제 심부전 그 학술이사를 역임하고 올해 작년에 심장대사증후군 학회 학술이사도 했고 연구비도 이제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술을 많이 합니다 주로. 그래서 이거는 국제학회에서 제 라이브 시술을 했던 거를 이제 발표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자리였었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논문 많이 씁니다. 뭐 중재 시술 논문 뭐 수많은 걸 직접 제가 다 쓴 겁니다. 심부전 이렇게 많이 썼고 동맥경화에서도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고혈압 쪽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제 굉장히 논문을 많이 쓴 저희 병원에서는 적어도 많이 쓴 축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환자로 돌아갈게요. 약이 먹기 싫어요. 운동 식이요법도 괜찮고가 아니고 귀찮고죠. 귀찮고. 질문이 좀 더 들어왔나 봐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어요. 검사. 이거는 제가 이따가 강의 끝나고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안 오시다가 갑자기 응급실에 오셨다고 이제 제가 연락이 왔죠. 가보니까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고 1시간 전부터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고 그러죠. 그래서 봤더니 처음에 저한테 3년 전에 오셨을 때는 혈압이 190, 120이어서 한 1년간은 치료를 잘 하고 약도 잘 먹고 체중도 감량 잘 하였고 했었는데 이제 혈압이 다시 200에 120으로 올랐어요. 보니까 담배 피우시냐 그러니까 다시 핀대요. 다시 흡연하시고 그런 이제 수행하는 것 같은 이제 면벽 수행하는 것 같은 체중 감량하고 맛있는 거 못 먹고 약 먹고 하는 그런 생활이 싫으셨나 봐요. 다시 음주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안주 많이 드시고 고지방식이 고기 같은 거 아주 기름진 돈가스 같은 걸 위주로 드신다고 하죠. 체중이 102kg에서 82kg 줄었다가 다시 110kg 다시 원상복구가 되셨습니다. 뭐 그건 좋습니다. 근데 가슴이 아프대요. 그래서 피검사를 해봤더니 심근경색이 의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이제 응급시술로 뛰어 저희가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좌측 관상동맥 중에 여기 한 군데 보시면은 거의 다 막힌 거 보이세요? 여기 잠깐만요. 여기 보면 거의 끊어진 게 보이죠. 이제 거의 혈류가 동맥경화, 혈관 안에 그 기름때가 쌓이다가 이게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비만하시거나 너무 그 기름진 음식을 드시거나 담배를 많이 피시면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고름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흐물흐물하다 터지거든요. 터진 피랑 확 엉겨 붙으면서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스텐트를 지금 넣는 장면이고 했더니 이제 혈관이 싹 풀리면서 가슴 통증이 좋아지셨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는 끝났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심장 초음파를 찍어봤더니 3년 전에 이렇게 얇아졌던 심장이 다시 두꺼워졌어요. 이제 고혈압이 심해지면서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또 심부전에 빠지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화제를 전환을 해서 제가 지금 강남 타워팰리스 근처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강남이에요, 여기가. 근데 보시면은 요 강남이 1953년에는 허허벌판이었어요. 소달구지 끌고 가는 이제 그런 곳이었죠. 근데 2015년, 특히 2022년에는 이렇게 이제 빌딩이 수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GDP도 1.3빌리언에서 이제 1778빌리언으로 세계 10위의 경제 강대국이 됐죠. 문화적으로도 이제 강대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먹는 것들을 잘 드시게 됐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 2014년 정도 기점으로 그 셰프 음식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그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맛있는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은 70년대 때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당뇨 유병률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갖고 오긴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보여드리진 않고
그래서 당뇨유병률, 비만 너무 잘 드시니까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에 비만해지면서 당뇨 유병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그 환자, 심근경색이 왔던 환자도 비만 때문에 생긴 건데 이런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잘 아시는 당뇨, 고혈압, 흡연, 비만, 고지혈증,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에 가족력이 있으면 이런 게 잘 생깁니다.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근간을 차지하는 원인이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이 되면은 그 지방세포에서 염증 물질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혈관을 딱딱하게 하거나 동맥경화를 유발해서 혈관이 상처가 잘 있는 쪽으로 이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만을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당뇨, 고혈압, 흡연, 비만,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가족력 이런 것들이 요 중에 3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는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고 이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중심이 되는 게 비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무서운 이유는 아이고야 여기 잠깐만요. 이거 좀 빼야겠네. 지금 PD님 잘 나오나요? 영상이? 예.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이게 정상 심장이에요. 고혈압이 없고 대사증후군이 없는 이런 심장에서 심장이 수축하는 기능이 있고 이완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수축하는 기능은 대동맥으로 피를 뿜어내는 거고 이완은 확 당기면은 그 좌심방이라는 데서 피가 확 들어와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방금 심장이 이완이 되면서 요 안에 압력이 떨어지면은 여기 열리면서 좌심방의 피가 이렇게 쑥 들어오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심장이에요. 근데 고혈압이나 이런 대사증후군 때문에 심장이 좌심실이 비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떨 때 그러냐면은 혈압이 높을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헬스를 하시는 선생님분이 계세요. 아령을 맨날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두박이 이렇게 커지죠. 그거는 이제 무게나 이런 압력에 대해서 대해서 계속 근육이 움직여주게 되면은 근육이 이렇게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근육들이 커지고 힘이 좋아지면 굉장히 좋죠. 기능이 좋아지면 좋은데 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고혈압 때문에 심장 근육이 이렇게 비대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보실 텐데 이렇게 비대해지게 되면은 헬스 하시는 분들이 힘은 세지만 이렇게 이완 스트레칭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너무 이완성이 유연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걸으시잖아요.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근육이 이렇게 비대해지게 되면은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완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축은 잘해요. 근육이 좋으니까 수축은 잘하는데 이완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시면 심장 근육이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으로 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완이 이게 정상에서는 잘 돼서 열리면서 압력이 떨어지면서 샥 피가 잘 들어오는데 이게 고혈압에 의한 좌심실 비대가 되게 되면은 이 압력에 대해서 이 근육이 비대해집니다. 아령 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비대해지고 이러면 이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벌어져봤자 이게 조금만 이렇게 이완 기능이 부족해 와서 조금만 이렇게 이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 압력이 올라가서 여기 있는 피가 잘 못 들어와요. 그래서 잘 안 열리고 조금 이렇게 피가 들어오게 돼요. 피가 순환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좌심방이라는 데서 피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비대해지고 피가 요 안에서 소용돌이를 치면서 혈전이 잘 생겨요. 혈전이 잘 생기면은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일단 그게 이제 죄수 없이 뇌로 날아가게 되면은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대사증후군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혈압에 의해서 좌심실 비대가 오고 이게 뇌졸중을 뇌경색을 잘 생기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환자 보셨죠? 체중이 늘어서 다시 왔더니 이렇게 얇은 벽에서 두꺼운 벽이 되면서 좌심방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커지면서 이제 풍이 올 확률이 높아지고 이분은 심부전도 왔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좌심방이 비대가 돼가지고 혈전이 생겨서 날아가서 재수가 없을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가 혈관이 이렇게 뇌혈관인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뇌동맥이 막혀버렸어요. 혈전이 날아가서 박혀버리는 바람에. 그러면은 갑자기 한쪽에 그 마비가 오고 말을 못하게 되고 침을 흘리게 되고 이렇게 하는 뇌경색이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치료를 잘해야 되는 거죠. 또 아까 심근경색 보셨죠? 그런 것도 그 혈류가 혈압이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혈압이 높거나 담배를 피시거나 당뇨가 있으시면은 혈관에 이렇게 상처가 잘 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게 그 동맥경화가 이게 기름때가 밑에 잘 쌓이게 되는데 이게 꼬들꼬들하고 이제 안정적일 땐 괜찮은데 이게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게 고름처럼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다가 탁 터져 나와서 탁 터져 나오면서 혈전이 빡 이렇게 생기는 걸 관상동맥 증후군이라는데 혈전이 생기면 혈관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환자처럼 이렇게 심근경색이 오게 됩니다. 혈관이 막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치료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생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1번은 약물입니다. 약물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임상시험에서 이렇게 저처럼 양의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있는 것들만 이제 언급을 대개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아까 볼 수 있는 여러 심근경색, 심부전, 뇌경색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겁니다. 치명적인 사건들이거든요. 그게. 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저 같은 사람은 시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보면은 1차 예방이랑 2차 예방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오늘은 하셨으면 좋겠는데 1차 예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아까 보셨던 치명적인 사건이 있죠.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 혹은 이제 말초동맥 같은 데가 막히는 말초동맥 질환 같은 걸 생기신 분들은 위험도가 완전히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2차 예방이라고 하고요. 그런 게 없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었던 분들은 1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1차 예방인 분, 즉 치명적인 심혈관 사건이 없었던 분들은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약을 중단하거나 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열심히 체중 아주 감량하시고 식이 조절하고 잠 잘 주무시고 하면은 약을 중단해 볼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데 2차 예방인 경우에는 이미 치명적인 사건이 왔기 때문에 재발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 못 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1차 예방이신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강의 준비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 강의가 혹시나 이제 약을 끊고 싶으신 그 분들에게 오해 소지가 있어서 자의로 약을 중단하시거나 하는 이제 불상사가 생길까 봐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건 고지혈증 약인데 LDL 콜레스테롤 감소를 시켰더니 26만 명을 지금까지 누적으로 봤어요. 여러 임상시험에서. 이게 여러 가지 점이 보이시죠? 26만 명을 지난 한 30년간 봤더니 LDL 콜레스테롤을 어떤 약을 써서라도 떨어뜨리면은 심혈관 사건이 줄어들더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인터넷 같은 데서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이유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임상시험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LDL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걸 떨어뜨리는 거는 부작용이 물론 조금은 있지만 그 이득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이건 뭐 논할 계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가 지금 고지혈증, 고혈압약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혈압약 2가지에 고지혈증 약 1가지 스타틴을 이제 해서 드리는데 아버지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저한테 오는 환자들도 그렇고 아버지 마찬가지. 약 부작용은 없냐? 나 꼭 먹어야 되냐? 3번째, 나 평생 먹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게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득은 확실히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약을 끊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나? 100% 끊을 수는 없지만
약을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비법도 아니죠.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어요.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체중 감량입니다. 체중 감량.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요런 이제 아주 Archaeology of Internal Medicine, 지금 JAMA Internal Medicine이라는 걸로 바뀐 굉장히 공신력 있는 저널이죠. 봤더니 몸무게를 한 5에서 7kg를 감량을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8에서 11 정도 감소해요. 약 하나 될까 말까 정도 하긴 하지만 감소를 됐었고, 이완기 혈압은 7이 감소됐대요. 그러니까 5에서 7kg를 뺐더니 혈압이 좀 떨어지더랍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좀 떨어지더라. 근데 이 환자들을 이제 대상들을 잘 봤더니 1차 예방 뭐였죠? 심혈관 사건이 치명적인 심혈관 사건이 없었던 약간 좀 경환들 환자들을 봤더니, 그리고 몸무게가 90kg였대요. 우리나라에 몸무게 90kg인 분들 잘 없죠. 그러니까 이 정보는 우리가 아주 가려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서양 환자들에서 몸무게 90kg 정도 되는 분들에서 몸무게를 한 5에서 7kg 정도 뺐더니 혈압약 한 개만 정도는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한 개를 줄일 수도 있었다 정도는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약을 한 개 정도 먹는 혈압이 몸무게가 90kg 정도 되는 분이라면은 체중을 한 10kg 빼면은 약을 한 개 줄일 수도 있겠다. 끊을 수도 있겠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 55kg 되시는 이제 뭐 65세 할머니인데 55kg면 살 빼실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혈압약을 하나를 먹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아마 비만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체질적으로 고혈압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터에서 얘기하는 거는 몸무게가 많은,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몸체가 크신 분들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테드님이 말씀하신 마른 편이고 매일 운동 2시간 혈압 정상 고지혈증약 처방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대개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비만한 분들이 많은데, 이제 마르신 분들은 체질입니다. 체질. 그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체질, 라이포프로테인 A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 체질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제 외래로 환자들이 오시면 혈압이 너무 높아서 오셨어요. 체중이 이렇게 많아, 100kg. 그러면은 제가 그럽니다. 선생님은 지금 약을 한 3개, 4개 드셔야 되지만 체중 한 30kg 빼시면 제가 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굉장히 날씬해서 오시는데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초면에 악담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약을 못 끊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죠. 죄송합니다, 테드님. 자, 당뇨 환자에서 또 볼게요. 체중 감소 효과를 좀 보시면은, 이것도 다이아베톨로지라는 한 5.6 정도의 임팩트 팩터인 논문인데, 여기는 몸무게를 많이 빼셨어요. 당뇨 환자, 심혈관 사건이 없었던 1차 예방 당뇨 환자, 이게 경한 당뇨 환자죠. 15kg이나 뺐어요. 15kg 뺐더니 수축기 혈압이 16 감소. 이거는 이제 강력한 혈압약 한 개 정도는 됩니다. 이완기 혈압 5에서 7 감소. 여기 이제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7주, 8주가 됐더니 혈압이 얼마예요? 12, 14 떨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요요 현상이 오나 봐요. 다시 오르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약을 한 개 끊는 봤더니 약을 한 개 끊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쭉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신 아주 심각한 분들 말고 뚱뚱하시면, 여기도 그 환자분들이 그 15kg을 감량을 했죠. 100kg 정도 되는 환자들이었거든요. 15kg를 감량을 한 비만한 환자에서, 주요 심혈관 사건이 없었던 당뇨 1차 예방 당뇨 환자에서 15kg 감량을 했더니 혈압약 한 개를 끊을 정도는 됐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죠? 약을 한 개를 드시고 있었으면 한 개를 끊는 거일 수 있으니까요. 그죠? 혈압약을. 자, 그래서 이 환자들 좀 봤더니 1차 예방, 아까 말씀드렸죠. 주요 심혈관이 없었던 서양 당뇨 환자들이 몸무게 100kg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실정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레드 폭스님 말씀 65kg시면은 쉽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비만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왜 해볼만 하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 65kg면은 뭐 제가 남성인지 여성분이신지 이제 키가 얼마신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키가 뭐 150대 초반인데 65kg세요. 그러면은 5kg만 빼도 혈압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키가 175고 65kg시면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다면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몸무게가 적으면서 혈압이 높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관련성이 떨어질 수는 있다. 실망스럽지만 뭐 이게 이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고 하는 의학지 중에서는 최고의 이제 의학지예요. 여기서도 봤더니 여기는 체중 감소를 이제 해봤더니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더랍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의학 논문을 밝힌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LDL 콜레스테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LDL 콜레스테롤이 근데 한 10, 12, 15 정도 떨어지더랍니다. 근데 이 정도로는 떨어져가지고는 15 떨어져가지고는 주요 이제 위험이 있는 환자분들, 예를 들어서 뭐 심근경색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을 많이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100 이하. 특히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있었던 환자들은 70, 55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15 떨어뜨려가지고는 대개는 우리나라 평균이 130이니까 속된 말로 택도 없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같이 병행해서 그 체중을 감소했더니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했는데 효과가 크진 않았어요. 이 이유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30에서 한 50%는 스스로 합성을 해요. 그래서 많이 합성을 하는 체질을 가지신 아까 레드폭스님 같은 분들은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데이터 해석의 주의점 말씀드렸죠. 비만하신 분들한테는 희망이 있지만 마르시면서도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이 다 있다면은 체중 감량만 가지고는 이제 이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체질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비만하신 분들은 체중 감량을 열심히 잘 건강한 방법으로 하시면은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분들이 체중 감량에 대한 효과가 좋다는 거. 자, 두 번째 비법이라면 비법입니다. 식이의 조절이죠. 식이의 중요성. 그래서 이것 BMJ라고 이제 그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 굉장히 이것도 공신력이 한 2등, 3등 정도 돼요. 의학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저탄고지 요즘 유명하죠.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 고지방까지는 아니고 고단백식이로 합시다. 이게 제가 잘못 썼는데 저탄고지가 아니고 저탄고단으로 합시다.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 저탄고단백식이에서 단백질의 함량 그리고 단백질 퀄리티를 이제 스코어를 냈어요. 그래서 아주 육류나 가공육 같은 거 다 아시는 뭐 삼겹살 같은 아니면 돈가스 이런 걸 많이 먹은 분들은 그 단백 스코어가 높고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그 뭐 생선 정도만 먹고 그 다음에 야채 위주로 먹는 사람은 단백 스코어를 낮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단백 스코어가 10%그 환자분 군 중에 10% 100분일 수가 올라갈수록 그 위험도가 그 사망률, 그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이 이제 4%, 3%씩, 5%씩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동물성 단백, 그러니까 뭐죠? 그 붉은 고기 대개는 이제 소, 돼지고기가 되겠죠. 혹은 거기서 이제 튀기거나 뭐 이렇게 굽거나 뭐 이런 이제 아주 그렇게 할수록 함량이 높을수록 단백 스코어가 높았는데 그럴수록 심혈관 질환이 높아진다는 거. 사실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채식 위주의 식사는 어떤가? 이것도 이제 아까 굉장히 공신력 있는 자마 인터널 메디슨에 나온 건데 봤더니 그 plant based diet라고 그래가지고 채소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그 건강하지 않은 탄수화물 그 다음에 이제 콩과 견과류 이런 걸 많이 먹을 경우에는 이게 1기점으로 상대 위험도 이쪽 왼쪽으로 다 치우쳐 있죠.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덜 생긴다. 뭐가? 심혈관 질환이 덜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당뇨가 덜 생기는. 그래서 했더니 채식 위주 식사는 당뇨의 위험을 20%가량 감소시킨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썰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또 이제 이런 육류 중에는 어떤 고기가 좋을지, 육류가 좋은지 자마 인터넷 또 다른 논문에서 봤더니 붉은 고기가 생선이나 이제 닭고기, 가금류죠. 닭고기에 비해서는 심혈관 질환에 해롭다는 걸로 나왔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즘 데이터에 의하면은 그래도 붉은 고기죠, 소, 돼지고기보다는 이제 닭고기가 좀 낫고, 그거보다는 생선이 좀 낫다. 더 낫다 이렇게 덜 해롭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육류를 꼭 먹어야겠다 하면은 생선이나 닭 위주로 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어야 이제 그러니까 요즘 아까 체중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중을 줄이려면은 대개는 저탄 고지 혹은 저탄 고단백식이를 많이 하시는데 고단백도 퀄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 줄이기 위해서 맨날 이제 그 황제 다이어트처럼 맨날 스테이크만 드신다.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체중을 줄이는 건 좋은데 그런 경우는 체중이 줄어도 심혈관을 위하면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안함만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탄수화물, 고단백식이나 고지방식을 할 때 아주 건강한 단백질로 이제 드시면 좋겠어요. 두부콩 같은 것도 더 좋겠죠, 그렇죠? 두 번째가 세 번째 잠의 중요성.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저널에 나왔던 건데 5시간 이하 잠을 자는 사람,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이상 이렇게 봤더니 이 그래프로 이제 좀 정리를 해왔는데 7시간, 8시간 잘 때가 그 심혈관 사건의 위험도가 제일 낮았습니다. 특히 8시간의 데이터, 7시간이 되긴 좋아요. 사망률, 관상동맥 질환, 그 다음에 심근경색이 다 떨어지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7, 8시간을 좀 잘 자주쉬는 게 좋겠습니다. 적당한 수면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약 끊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 적당한 수면을 취할수록 체중이 올라갈 확률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 체중이 늘어난다는 거죠. 아까 체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체중이 늘어나면은 염증성 그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심혈관 사건이 올라가는데 잠을 잘 자면 체중이 떨어지고 체중이 떨어지면은 염증성 체중이 올라갈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혈관 사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여러분들 상식이지만 데이터로 나오긴 참 어려운데 이런 데이터들을 제가 정리해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게 잘수록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즉 심혈관 위험도도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정리 드린 거죠. 제사증후군이 무서운 이유는 고혈압 같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이완 기능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풍 같은 게 잘 올 수 있고 신부전이 잘 올 수가 있고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풍이 잘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잘 치료를 해야 되고 동맥경화가 잘 생기기 때문에 아까 봤더니 이렇게 심근경색이 이렇게 혈관이 막혀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잘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약물 시술이고 1차, 2차 예방인데 1차 예방은 주요 아까 보시는 심혈관 사건이 없었던 분들이 없었던 사람들이고 2차 예방은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2차 예방인 사람들은 약을 중단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1차 예방은 경화한 환자들은 체중 조절을 통해서 여기 나오죠. 체중 조절을 통해서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가 이제 증명이 되었고 건강한 방법으로 체중 감량 시에는 잠자리 혈압약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비만하신 아까 100kg 정도 되시는 분이 한 12kg 줄이면 약을 한 개 줄일 수 있는 거죠. 한 개. 그러니까 100kg신데 다행히 혈압약을 하나밖에 안 드세요. 그럼 약을 15kg 빼시면 약을 하나 줄일 수 있고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약 30kg를 줄이면 혈압약을 2개 드신다면 2개를 줄일 수 있겠죠. 알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혈압약이 하나 안에 3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자의적으로 중단을 하지는 마시고 반드시 이제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건강한 시기는 당뇨, 심혈관 위험 떨어뜨리는 게 맞고 육류를 드신다면 생선과 가금류가 붉은 고기, 삼겹살, 스테이크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더 건강한 것 같다. 그러니까 덜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잠을 잘 자야 체중이 늘지 않고 심혈관 질환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죠, PD님? 쭉 한번 볼까요? 리스트를 몇 개나 되는지. 예, 제가 한번 쭉 보죠, 뭐. 그래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저기 뭐야님 처음에 사실 오늘 심전도를 가다보는데 제 심장이 느리게 뛴다고 합니다. 심장이 뛰는 건 어떤 거고 20대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심장 느리게 뛰는 거는요, 본인이 어지럽거나 이렇게 숨이 차거나 이런 증상이 없다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심장이 많이 뛰면은 숨차거나 심장도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힘들지 않으면은 건강한 심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을이다님,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어요. 검사 받아봐야 할까요? 그렇죠. 본인이 불편하시다면은 심전도 같은 걸 찍어보고, 만약 이제 부정맥이 의심된다면 24시간 홀터 검사 같은 걸 받아보셔야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혈압이 높다면은 이제 혈압이 높은지도 봐야 되겠죠. 혈압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듯이 좌심방에 비대가 오면 부정맥 같은 게 올 확률이 높거든요. 다음 질문 볼게요. Try Freedom님, 혈압약을 10년 이상 복용하고 있는데 수축기 혈압이 130대, 140대인데 이 비해서 이완기는 70대로 나옵니다. Try Freedom님 아직 보고 계시다면 연세랑 몸무게를 주실 수 있을까요? 키 몸무게를요? 약 단위를 높이지 않고 지내도 될런지요? 혈압 당뇨가 있으신지 적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남준님, Try Freedom님 답변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남주님, 혈압 혈당 왜 추운 겨울에 더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혈당은 뭐 딱히 관계는 없습니다만 혈압은 이제 추우면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에 외래에서 환자분들 혈압이 되게 20 정도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써니님, 고혈압 XDP 5에 80이니까 암로디핀 5랑 발살탄 80을 드시네요. 먹어도 괜찮나요? 이게 상황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키, 몸무게, 혈압, 당뇨 있으신지 이런 걸 좀 알려주셔야 연세랑 알려주셔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담당 선생님이 잘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부정맥이 리기다 소나무님 질문. 부정맥 생긴 뒤로 커피만 마시면 가슴이 뛰고 숨이 약간 차는 증상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도 유산소 운동 매일 해야겠죠. 당연히 하시는 게 좋고, 그 커피를 드시면은 교감신경이라고 해서 심파세틱 톤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몸에서 두 가지 신경이 항상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교감신경 톤을 이제 커피를 마시면은 아드레날린 같은 이 심파세틱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기 때문에 심장에 계속 자극을 줘요. 근데 부정맥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게 더 심화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커피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베라베라님은 저고지혈증이 있는데 꾸준한 생마늘 양파 섭취에 도움이 되나요?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저희는 임상시험을 통한 것만 되게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인 중에 보면 혈압이 높았는데 양파물을 섭취하고 혈압이 좀 떨어지시는 경우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권고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에드폭스님 2021년 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으로 크레스토 10ml 먹고 있고, 고지혈증도 혈압약처럼 끊을 수 없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식이요법, 운동요법 알려주세요. 식이요법은 고지혈증은 대개 이제 체질적으로 높으신 분들은 대개는 아무리 이제 식이요법을 잘하고 체중을 빼도 한 30%밖에 안 줄어듭니다. 그래서 왜냐? 나머지 한 50%, 30%, 50%는 몸에서 합성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성된 양을 줄여도 30%밖에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 선생님 판단하셨을 때 그 LDL 콜레스테롤에 타겟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약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식이요법, 운동요법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탄고 단백을 하더라도 단백질을 양질 단백질, 가공육 같은 걸 드시면서 내가 이제 아니면 맨날 스테이크 삼겹살만 드시면서 내가 저탄고단백 했다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못 합니다. 차선희님이 55세 키 158 몸무게는요? 당뇨 없고 몸무게를 알아야 되는데. 차선희님 질문이 얼마였죠? 뭐였죠? 차선희님 질문이 XDP 5에 80 혈압도 알려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많이 씁니다. 저 그 암로디핀 XDPN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많이 씁니다. 혈압이 높으실 경우에 이렇게 복합제를 씁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셨으라고 생각을 해요. 자, 코브 72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혈압 140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 나오신 것 같고, 병원에서 6개월 뒤에 높으면 약 먹자고 하는데 살 빼고 저염식 운동하면 혈압이 내려가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마르신 분이고 이제 140이면 딱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으로는 고혈압 언저리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혈압을 해서 24시간 혈압 검사를 해서 집에 차고 가시는 거예요.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서 24시간 평균을 내서 낮 시간, 밤 시간 하루 토탈이 고혈압이 나오면은 그럴 경우에는 고혈압 약을 고려해 보라고 하시는데 지금 카트라인에 걸려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상에 나옵니다. 당뇨나 뭐 고지혈증, 뭐 가족력 이런 게 특별히 없다고 하면은 운동과 식이요법 이런 걸 통해서 혈압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성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에 처음으로 당화혈색소 8이나, 아이고, 당뇨가 진단이 되셨네요. 약을 복용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께서 식생활을 먼저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식사 조절해서 75kg에서 60kg 뺐고 당화혈색소는 와 8에서 5.9, 6개월에 5.7이 나왔어요. 선생님들 유튜브를 공부하여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공하신 분이 사실 잘 없어요. 잘 없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을 이렇게 많이 원하시거든요. 저희는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게 심근경색 이런 게 있는 분들을 보는데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근데 정말 잘하신 겁니다. 계속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럴 땐 저는 진료실에서 지금 박수 칩니다. 잘하셨다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압록강 700리 순정님, 복부만 나온 복부 비만도 다이어트가 있고 당연히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이제 그 온몸에 있는 그 지방 세포들이 이제 거기서 염증 물질을 온몸으로 뿜어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있든 상관이 없고 특히 복부 혹은 심장 주위에도 이렇게 복부 지방 세포들이 이렇게 지방질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특별히 해롭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살 빼시면은 좋습니다. 차써니님 몸무게 57, 혈압약 먹은 후 130에 90. 혈압은 잘 조절 되시는 것 같은데 90대면은 몸무게를 되게 빼면은 이완기혈압이 조금 더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약은 그 정도면 아주 적당하다고 봅니다. 초이님, 고지혈증약 먹으면 두근거림, 불면증, 빈뇨 여러 가지로 힘든데 계속 먹어야 하나요? 고지혈증약은 대개는 우리나라에서는 0.5% 정도, 우리나라 환자들은요. 간 수치가 올라오고 근육통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두근거림, 불면증, 빈뇨는 아주 드문 부작용에 해당하고 사실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커피를 많이 드신다든가 이제 불면증, 빈뇨, 두근거림 이런 거는 커피나 카페인, 교감신경, 항진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 보입니다. 고지혈증약인 아닐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엔젤님, 교수님 저는 몇 년 전에 혈압이 수축이 130, 160 식사 운동요법 하고 나니 현재 120, 40대로 나오고 이런 게 고혈압약 복용하시 나올까요? LDL 수치는 100 이하입니다. 자, 엔젤님, 당뇨가 있으신지, 담배를 피신지, 연세가 45세가 넘으신지, 남자면 45세, 여자면 55세가 넘으시는지, 가족력이 있으신지 이런 걸 사실 알아야 되는데요. 혈압이 120에서 140이라면은 이런 경우는 24시간 혈압 검사를 해서 정확한 혈압을 측정을 해보고 제가 봤을 때는 혈압이 괜찮으신 것 같거든요.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살 빼시고 잘 하신 것 같고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DL 100 이하에서 엔젤님 아직 대답을 안 하셨군요. 혹시 엔젤님 뭐 나이랑 이런 거 말씀해 주셨나요?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좀 자세히 대답 드리고요. 지금 질문이 얼마나 남았나요? 지금 시간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7분 정도 남았네요. 아직 많네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믿음 김님, 안녕하세요. 혈압이 낮에는 계속 높은데 밤에는 정상이에요. 약을 먹어야 하나요? 이런 분들은 진짜 24시간 혈압 검사 저희 병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합니다. 이런 걸 해서 정확히 측정해보고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해 보셔야 돼요. 낮에만 높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 일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반감기가 짧은 약을 낮에만 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강나영님, 고혈압이 있는 오빠의 건강검진 결과에 기타 질환, 고혈압성 심장이 있는데 어떤 질환인가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케이스에서 이제 고혈압이 있으면은 신비대가 올 수 있는데 아마 신비대 같은 게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혈압약을 드시면은 대개는 1, 2주 안에 바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이 좀 오래되셔서 심장이 좀 손상을 받은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젤님 아까 말씀드렸죠. 살 빼시고 120, 40대였는데 55세시고 체중 53kg, 가족력 없으시고 당뇨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을 꼭 먹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환자들이 말씀하신 혈압이 실제 혈압과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혈압 검사를 아주 불안하시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믿음 김님, 3세대 베타블로커 카베딜롤 6.25를 처방받았는데 부작용이 있을까 무서워서 약을 못 먹고 있어요. 24시간 혈압 검사를 했는데
낮에는 평균이 140, 90 정도로 밤에는 정상으로 낮아집니다. 카베딜롤은 그 선생님이 굉장히 잘 처방하셨네요. 6.25 정도면 혈압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짧아서 낮에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큰 부작용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개는 부작용은 없고 굉장히 증명된 약제입니다. 아주 좋은 약입니다. 괜찮으실 것 같아요. 김도진님, 그래서 밤에는 혈압이 더 안 떨어지시고, 김도진이 살찌면서 생기는 살 터짐 증상도 혈관이랑 상관이 있나요? 살 터진 모습이 핏줄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네요. 그건 아닐 것 같네요. 이거는 이제 그 살이 늘어나면서 터지는 거라 큰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순남 강님, 식전 당뇨 120, 126 나옵니다. 최저 196 체크. 약 복용해야 될까요? 고지혈 약 복용 3개월 하고 100 이하 나오셨어요. 이것도 당뇨 몸무게 키 몸무게 나이를 알아야 좀 더 고혈압이 있으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그렇죠. 심전도 혹은 이제 단백뇨가 있으신지 그 다음에 경동맥 총파에서 플락이 있는지 이런 걸 종합해서 알아야 되는데 들은 게 다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150, 156kg 혈압은 없으십니다. 그러면은 아마 큰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도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쓰면 메트포민을 쓰게 되는데 이 정도면은 운동 더 유지하시고 하면 의사가 좀 보자고 하실 것 같습니다. LDL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0 이하가 나왔으면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상에서는 당뇨가 있으면 100이 타겟이거든요. 근데 그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70이긴 한데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상으로서는 지금 잘 조절되시는 것 같아요. 고지혈증량 계속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꽃방글님, 50대 중반 남성 하루 담배 한 갑 이상 피우며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기 나는데 기침을 합니다. 흡연이 심해 기침을 할까요? 요거는 가능성이 있죠. 기관지염 같은 게 잘 생겨서 이제 기침이 나고 숨이 차실 수가 있습니다. 호흡기내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성 기침이 있는 만성 기관지염이 오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하셨다면 기침을. 그 다음에 삼각함수님, LDL 167, 혈압 100에 70, 당화혈색 5.8, 리바로 2mg 처방받은 당뇨 위험군인데 고지혈증약은 당뇨 유발될 수 있는데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리바로가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낮은 가장 낮은 약이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효과는 좀 중등도나 약한 편에 속하는데 당뇨를 일으키는 확률이 제일 낮은 약입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엔젤님, 교수님 양파즙이 당뇨 환자에게도 좋다던데 양파즙이 당분이 있는데 어떻게 당뇨 환자에게 좋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쿠쿠쿤님, 뇌경색 1년 되었는데 혈압약 안 먹어도 혈압이 정상이면 안 먹어도 됩니까? 혈압이 얼마신지 체중, 고혈압, 당뇨 다 말씀해 주셔야 알 수가 있어요. 뇌경색이 오실 경우에는 120, 80m로 떨어뜨리라고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고 혈압이 많이 낮다면 선생님이 아마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정선우님, 홀터 검사 후 부정맥이 있어서 운동 부와 초음파 후 홀터 검사 다시 하자고 하셨는데 그 후 결과에 따라 심장 위에 있는 리드선인 시술을 이게 심장 박동기인가요? 이것도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신비대가 이제 비유성 심근증 이런 게 있으셨다면은 아마 전기샥을 주는 ICD를 얘기하는 것 같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문 대충 다 답을 드린 것 같고 제 강의가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